이번에 현장에서 제가 조금 포인트로 설명드릴 점은 이 타월 워머에 관한 부분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냉장고를 넣어주기로 했어요. 보시면은 안방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탁기 공간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부분들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주시장입니다. 저는 오늘 분당에 나와 있는데요. 전용 면적 26평에 공급 면적 33평인 아파트인데 올해로 지어진 지 20년이 간 넘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분과 아내분 그리고 초등학생이 거주할 공간이었는데요. 고객께서 매우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집을 원하셨어요. 그 결과 베이지 톤의 도화지처럼 깔끔한 집이 만들어졌는데요.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써서 집을 구성해 줬습니다. 기능적으로 보아도 이 전과 비교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요소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숨겨뒀는데요. 그러면 알랩서울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현관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집의 현관에 서 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서 이렇게 거실로 이어지는 전이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집의 인트로에서 수납의 총량을 확보하면서도 개방감도 조금 함께 가져가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디자인 언어인데요. 저희끼리 미러박스라고 조금 거창하게 불렀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날의 착장을 여기서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여기 앞에서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울 기둥이에요. 이렇게 해주니까 솔리드한 재료로 구성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이 키 큰 장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볼륨을 조금 더 감춰주고 그리고 공간 자체를 조금 더 반사시키면서 개방감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벤치가 보이시죠? 신발을 조금 이렇게 앉아서 신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을 해서 라이트한 디자인의 벤치를 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지주 형태로 해주니까 개방감도 더해주고 하부에 간접 조명도 있어서 메스가 부유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현관 앞에 저희가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또 다른 재밌는 장치가 있는데 고객께서 이 스타일러를 둘 자리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중문을 열고 왔을 때 바로 앞쪽에 이렇게 스타일러가 위치하게 되었죠. 우리가 보통 밖에서 이 집으로 들어오면 이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외투나 이런 것들을 현관에서 벗어서 먼지를 집 안으로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현관 앞쪽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드렸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 마루의 영역이 내부로 길게 연장되어 보이는데요. 확장감을 더 강조하고자 이렇게 중문을 유리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단열이 되지 않는 현관문으로부터 이 외기와 소음을 차단해주는 이 방풍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문은 정말 필수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리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니까 개방감이 한층 더 늘어나고 정말 깔끔한 것 같습니다. 벤치 옆으로 쭉 길게 신발장이 모두 구성을 해드렸고요. 신발장 옆으로도 저희가 이 현관 전실의 동선을 그대로 이어주면서 수납을 충분하게 계획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연속성 있는 리듬감을 조금 살리고 싶었는데 그 리듬감이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현관의 욕실의 면들까지도 다 이어지게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면에 위치한 수납장은 측면에서 이렇게 열리도록 계획을 해보았어요. 늘 하던 방식으로 붙박이장의 내부에 이제 지판을 없애고 청소기 집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그 위로 이렇게 깊은 수납장을 모두 만들어 드리면서 충분히 거실에 어떤 물건들 적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쪽 도어는 보시면 깊이가 얕은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붙박이장의 후면은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내력벽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를 깊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욕실 앞에 얕은 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욕실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 다 수납하기에 충분히 이제 공간을 구성해 드렸다. 이런 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방은 거실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형태였는데요. 여기 앞쪽에 지금 이 부분이 부술 수 없는 내력벽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벽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냉장고를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옆에도 이렇게 날개벽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냉장고와 날개벽 사이에 이렇게 깨알 수납을 넣어주었어요.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소가전들이 놓일 자리예요.
안쪽에 이렇게 밥솥 레일도 만들어 드렸는데 밥을 짓거나 요리를 하실 때 오픈장을 이렇게 열어놨다가 요리가 끝나고 손님이 오시거나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닫아주면 필요할 때 열어서 쓰고 평소에는 가릴 수 있어서 늘 깨끗한 주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날개벽의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원래 냉장고 자리였어요. 여기도 지금 조리대인데 이 조리대를 갖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버리게 되면 이 구석 공간의 수납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페이커도어를 달아주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주방에서 창고는 필수니까요. 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객님과 이 주방 레이아웃을 구성한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존재감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샷이었는데요. 고객께서 이 개방감을 그대로 가져가길 원하셨어요. 기존 창의 면적이 가지고 있던 채광의 총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방 벽 쪽에 상부장을 걸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디귿자로 펼쳐진 조리대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디귿자 주방의 가장 큰 장점은 요리할 때 이 동선이 최소화된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서 있으면 자꾸 요리를 막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기존에 분배기가 있던 자리인데 이 분배기 자리를 중심으로 한쪽에 키 큰 장을 두고 오븐을 매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서랍 형태로 된 수납이 보여요. 이 공간은 고객께서 음식물 처리기를 놓고 싶어 하셨던 공간인데요. 이렇게 서랍 형태로 해주니까 꺼내서 바로 음식물 버리고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도로 몸을 돌려서 이 반대쪽을 보면 지금 인덕션이 보이죠. 이 인덕션은 사실 매립 후드를 써주는 게 가장 공기 배출에 있어서 효율적인데요. 벽으로 상부장을 매달아서 안에 후드를 넣어주어서 딱 이 공간에서 요리를 지지고 볶고 마음껏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앞쪽에 싱크볼이 또 있죠. 싱크볼을 이렇게 거실 방향으로 배치를 해주면 거실을 보면서 설거지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리한 이 주방 동선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쪽에 이렇게 우드로 포인트를 준 오픈장이 보이죠. 이렇게 다른 느낌의 소재를 써서 약간 오브제 형태로 이렇게 걸어주니까 상부장의 이 옆면이 약간 중화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주방의 벽면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일이 쭉 오다가 지금 여기 문에서 끊어졌죠. 우리가 보통 이걸 무문손 도어라고 부르는데 벽에 필름 마감을 할 경우에 이렇게 인방까지 매지 라인을 쭉 올려줘서 필름 마감의 분절선을 깔끔하게 분리시켜 주거든요. 여기는 지금 타일과 이 필름이 만나는 공간인데 인방 위쪽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면제 형태로 된 타일을 약간 덩어리처럼 보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 들어와서 도어 다리가 되게끔 깔끔하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디테일인데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거실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0평대 아파트 치고 굉장히 거실이 넓어요. 근데 거기서 또 역할을 한 게 이만큼 이제 거실에 베란다가 존재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베란다를 모두 다 이렇게 확장을 해드렸어요. 지금 양 옆으로 보면 키 큰 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키 큰 장 안에는 이제 우수관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위치를 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우수관을 가리기 위해서 도어가 있는 이런 수납장으로 구성을 했고 이 우수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 옆으로도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제 공간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거실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천장에 어떤 단차들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엔 우물 천장도 있고 단차가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재밌는 구성들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천장의 단차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좀 개성 있는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싶었습니다. 거실의 면들을 다 하나로 정리를 해서 평천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번엔 단차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좀 외국의 잡지에 나오는 그런 집들처럼 좀 구성을 해보고자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단차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한 가지 신경 쓴 부분이 천장에 이런 몰딩들을 무몰딩으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왜냐면 단차가 존재하는 천장이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면 좀 공간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몰딩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천장과 벽체를 다 하나의 도배로 이렇게 감아 주어서 현장이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 이런 점들도 한번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루재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번에는 타일형 강마루를 사용하면서 600에 1200각짜리 이제 강마루를 사용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실 때 분절 라인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600에 600각 그런 강마루를 쓰기
크기보다는 조금 더 집이 넓어 보이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안방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탁기 공간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셨죠? 주방이 굉장히 수납도 풍부하고 그리고 동선이 잘 짜여진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중요하게 일조를 한 게 바로 세탁기가 이동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방의 샤시 앞으로 세탁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세탁기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애매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세탁기를 어디로 옮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안방의 욕실 앞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어요. 안방 자체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볼륨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방에 그렇게 단독으로 침실만 있는 넓은 공간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방을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안방 욕실의 옆면으로 마침 세탁기가 놓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탁기를 놓기에도 안방 욕실 옆에 급배수 배관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었고요. 런더리룸이랑 붙박이장이 한 공간에 있으면 빨래를 하거나 빨래를 끝나고 나서 옷을 개어 넣을 때도 굉장히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마 주부분들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다 아실 거예요. 세탁기 옆에 이렇게 키 큰 장들이 또 있는데 제가 이 안에 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공간이 뻥 뚫려서 비어 있으면서 도어가 또 있어요. 이 도어를 열어보시면 이제 세탁기의 급배수 배관 이런 것들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하부에는 빨래 바구니를 충분히 놓을 수도 있고 상부에는 세제나 이런 세탁용품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려서 아마 이 공간 자체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런더리룸에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 안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안방 자체도 한쪽 벽면에 모두 붙박이장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충분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이 공간이 침대 헤드가 놓일 공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방 공간의 일부를 세탁실로 이렇게 내어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라이지 킹 사이즈 침대도 들어갈 수 있고 침대가 놓이고 나서도 이쪽에는 화장대가 이렇게 놓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안방의 볼륨이 넓을 때는 그 공간들을 조금 쪼개어서 계획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이 욕실이 가지고 있던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그 기능을 극대화 시켜줬어요. 보시면 이 세면대가 이 욕실 앞에 있었고 그리고 변기가 대각선 맞은편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샤워실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희가 이 기존 레이아웃을 살리면서도 세면대 양쪽으로 세면대를 받아줄 벽체를 구획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가운데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지금 천장에 환풍기가 총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욕실 안의 공기를 빼주는 휴젠트가 있고 하나는 이 런더리룸에 있는 공기를 욕실 안으로 불어 넣어주고 그리고 그 공기가 또 휴젠트를 통해 배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런더리 공간 안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더 쾌적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공용 욕실은 조금 구조가 기존의 독특한 형태였어요. 변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놓여 있고 변기의 좌측으로 세면대가 놓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욕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레이아웃 조금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던 양변기를 살짝 옆으로 방향만 틀었어요. 그렇게 되면 배관의 이동은 하지 않지만 이제 욕실의 레이아웃 자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도 배관을 이쪽으로 옮겨서 욕실 도어를 딱 열었을 때 바로 세면대가 정면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있던 공간 자체를 샤워 공간으로 구성을 하면서 조적벽을 세우고 그 안에 공간들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정면에는 메리박스를 만들어 드려서 이제 샴푸나 린스나 이런 물건들을 조금 놓아서 쓰시기 편리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특별하게 이번에는 이제 샤워 공간의 정면 하단에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벤치가 있으면 앉아서 샤워를 하시거나 발을 씻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지고 또 이 위에도 욕실 용품들을 좀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반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 트렌치를 그 앞으로 위치를 하게 만들어서 샤워 공간 전체적인 어떤 구성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제가 고객님과 같이 고른 마감재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마감재가 바로 이 타일이에요. 텍스처 자체가 트레버틴 결이 있는데 약간 푸른빛의 느낌이 도는 이 타일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상당히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현장에서 제가 조금 포인트로 설명드릴 점은 이 타올 워머에 관한 부분입니다. 타올 워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시공할 때부터 전기선이 이렇게 배선이 돼서 스위치를 딱 열게 되면 타올 워머가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젖은 수건을 걸었을 때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잘 마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사용할 때 느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타올 워머도 계획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저희 알랩서울에서 풀어낸 이 도화지 같은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깔끔함과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그리고 기능적인 성능의 개선이 핵심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공간들까지 잘 디테일을 신경 써서 이 공간이 단지 예쁘기만 할 게 아니라 살면서 점차 더 편안한 집으로 다가오길 바랬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간을 계획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랩서울의 주시장 그리고 차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